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한전이 시행하는 분할 납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일부 출연기관들이 기관 운영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적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전주시가 강도 높은 개선을 추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5년 전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사실상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김원주 전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서 본격적인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 채용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고 학교 측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 폭탄 맞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한전이 내놓은 분할 납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46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달 이 아파트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은 무려 7,500만 원. 전달보다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모자랐던 관리사무소는 전체 요금 7,500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나중에 내겠다며 한전에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어서라도 거기에 따른 연체를 부담할 테니까 분할 납부를 요청했으나 한전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들어서 불가하다고 답을 해서.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지난달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1억 2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습니다. 분할 납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직원 퇴직금을 전용해 전기요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넣어놨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면 우리가 연체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연체료를 내게 되면 주민 또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한전은 그러나 개별 세대가 요청한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분할 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본 분납제도의 취지는 순수 주거용의 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압 아파트는 공용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는 개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먼저 전기요금을 내고 나중에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이 때문에 일일이 세대별로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오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한전이 내놓은 분할 납부 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신설을 놓고 강원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새누리당에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새누리당은 강원도에 이 같은 요구를 당론으로 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카지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강원도의 이런 반발을 잘 알고 있다며 수익금의 일부를 강원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교육부의 계획대로 전북에서 무주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면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의 통폐합 정책이 시행될 3년 안에 국회와 함께 힘을 합쳐 이 문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5년 전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사실상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김완주 전 지사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김 전 지사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2011년 삼성 MOU를 사실상 정치적 쇼로 평가했습니다. 송 지사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쇼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쇼로 볼 수밖에 없는 5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당시 MOU에 사인한 사람이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국무총리 실장으로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굳이 MOU에 포함시켰고 보도자료를 삼성이 아닌 총리실에서 배포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삼성과 사전에 MOU를 논의한 흔적이 없고 MOU가 지연되면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구도 정치적 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OU 체결 지연 시 정보 대외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 우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었다. 전북 도의회 양영모 의원은 김한주 전 지사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김한주 전 지사가 도민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도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 지사는 전임 지사로부터 사과를 받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만금 개발청장과 당시 부지사, 현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 도의회는 지난 7월에 중단된 삼성 조사 투기를 다음 달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잇따라 삼성을 비판하고 전북 도의회는 삼성 조사 투기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5년 넘게 새만금 투자를 미뤄온 삼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값비싼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만큼 이들의 자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최소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임대아파트에 수두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근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외제차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타인명의나 리스, 렌트 같은 편법으로 외제차를 타는 주민들이 많다며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자산을 철저히 조사해 정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를 비롯한 병해충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방제 예산은 크게 부족합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돌발 병해충의 피해 면적이 지난 2014년 184헥타르에서 지난해 369헥타르, 올해는 7월까지만 730헥타르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3천만 원에 불과한 병해충 예방 예산액이 지난과 장수에만 배정됐다며 예산과 방제 행정을 모든 시군으로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 일부 출연기관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공개 입찰 대상인 1억 3천만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주시는 공정성을 해치고 공개 입찰로 아낄 수 있었던 예산도 1,000만 원 이상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문화전당은 사업비 반납을 막고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자부 따온 예산인데 그걸 안 하면은 3억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됐어요. 시도 급하고 저희도 급하고 해서. 농생명 소재 연구원은 2억 원을 들여 지은 LED 식물 공장을 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폐쇄는 이사의 의결 사항인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이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을 받은 두 출연기관은 전주시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5등급으로 이뤄진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때 운영의 투명성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개인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는 무조건 내고 설상 B등급을 맞았더라 하더라도 C등급으로 한 등급을 무조건 내고 낮추는 걸로. 전주시 출연기관은 모두 7곳으로 직원 수는 100여 명, 지원된 예산은 올해만 111억 원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20세 이하 월드컵 등과 연계해서 외국인 여행 상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일본 도쿄와 나고야의 8개 여행사와 내년에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과 세계 태권도 대회 기간에 전주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4개 여행사와도 한옥마을과 영화 촬영지 등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29주년 기념식이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년 2월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서 세계적인 연기금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서는 소리 없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달에만 수십 개의 기업 채용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학교 측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면접 스피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강의실. 현직 아나운서가 강사로 나서 채용 면접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서 남들 앞에서 자꾸 해보고 뭔가 긴장되는 상황에 본인을 많이 노출시켜 보면 이게 또 자연스러워지겠죠. 학생들은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긴장감을 좀 해소하고 구성력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습득하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준비한 채용 설명회장은 언제나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상담 부스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준비 요령 등을 알아보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북대에서만 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을 방문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KT에 대한 회사 소개 그리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규모 공채 시즌을 앞두고 각 대학들도 선배 초청 취업 설명회나 취업 캠프, 직무 능력 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올해는 지난해보다 10%가량 대기업 공채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에는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소리 없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주 전통시장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주시는 신중앙시장 주차장을 내일부터 18일까지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모래내 시장 주차장은 내일부터 나흘간 2시간 동안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과 중앙상가 주차장은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무료 개방됩니다. 전북의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한가위 큰 장터가 오늘 전북 도청광장에 개설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한가위 큰 장터에서는 추석 제수용품 등 각종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젊은 창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16 창업 꿈나무 출범식이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예선을 거친 고등학교와 대학교 창업 동아리 20곳이 창업 꿈나무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들 동아리에 창업 교육을 하고 아이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장수군 장계면 48살 이모 씨의 술집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와 술집 앞을 지나던 60살 박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업 준비를 위해 설치하려던 LP 가스통에서 샌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0.8도, 전주 29.2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